제너럴한 얘기보다도 건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다 건축가들이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에서 굉장히 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일종의 6개의 케이스스터디 같이 저희 경험을 메스터디스는 저희가 이제 20년 하고 딱 2개월이 됐습니다. 올해가 2003년에 시작을 했고요. 조금만 나와볼게요. 사실 앞서서도 우리 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건축 자체가 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가는 어떤 에이전트죠. 대리인으로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해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뭐를 얘기하고 싶었나 어떤 목적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할 때 일종의 도시 자체를 하나의 큰 이코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생태계의 어떤 문화 생태계하고 자연 생태계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주어지는 것들은 두 개의 이제 컨비네이션들이 될 텐데 몇 가지 6가지 일종의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촉발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러긴 했는데 네 번째는 건축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까지 포함을 시켜보고요.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고 좀 지나가면은 제가 이쪽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되겠네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변하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2001년에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뉴욕에 있으면서 여기도 공공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께서의 일입니다. 월드컵 2002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도시 자체를 이제 뭔가 미화하고 아름답게 디자인을 만든다. 뭐 디자인 정말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괄 건축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관심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브웨이 지하도에 몇몇 쓰이지 않는 그런 잘 이렇게 통행량이 없는 데다가 뭔가 테마를 가지고 갤러리 같은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3천만 원 이하 수익 이하 가능한 프로젝트로 필름 갤러리 충무로가 이제 필름 생산의 어떤 지역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소비 방식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영화관을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냐는 건데 왼쪽에 제일 높은데 저기 무슨 아세아 극장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가 가장 많이 갔던 시기고요. 텔레비가 나오면서 이제 깔고 뭉갰죠.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저희가 충무로 2001년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바뀌고 영화 자체도 바뀌고,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이제 어떤 인디 영화들이 튀어나오고 박찬욱, 봉준호 이런 사람들이 막 시작이 될 때 이제 또 다시 할리우드 스타일의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고 다시 이제 CJ 같은 기업형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희한테 주어졌던 같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어느 쪽을 보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월드컵 상황은 처음으로 굉장히 저희한테 도시공간에는 중요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나가고요. 제가 아직도 지금 이거를 어디서 넘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20세기에는 이런 단성산이 어떤 도시적인 경험으로서의 어떤 영화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을 다 저 또래나 위에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독립영화 20대 후반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순히 여기 대종산 포스터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여기 70m 되고 6m 폭 되는 데다가 영화제도 할 수 있는 영화극장을 원했고 거기에 인디 필름 아카이브도 필요하고 교육도 하고 편집실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의 사진이 10대의 그 당시 첨단 장비입니다. 디지털 에디팅이 필요할 때 1,000원씩 한 시간에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활력연구소, 인터미디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지금은 오재미동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무로라는 장소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런 장소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지하철을 갈아타다가 들릴 수 있는 그런 5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 생겨났었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상에 이렇게 많은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영화제가 수도 없이 매년 젊은 분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사이가 생기냐면은 이 어떤 문화 생태계에서 자라난 분들이 굉장한 글로벌 피겨들이 되죠. 뭐 잘 아시지만 박찬욱 감독.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거는 뭐 봉준호의 첫 영화는 6만 5천 명 봤습니다. 제가 거기 한 명입니다. 저 프란데스에게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죠. 파라사이트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때가 아마도 이때가 뭐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애드캐치 돼가지고 이분들이 시네마텍을 만들자. 그리고는 여기가 충무로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정체되기도 하고 이랬던 덕도 있었지만 사실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에 영등포나 이런 데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계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상징적으로 여기에 충무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수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뭐 이상해지려고 한 건 아닌데 지가와 그리고 여기에 그 어떤 그 중요한 생태계에 이제 머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국제현상 설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됐었고 지금 뭐 한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0m 높이, 지하는 20m 깊이에 60m의 어떤 그런 수직적인 공간 안에 한 층에 한 프로그램씩이 깔리는 그런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솔리드 보이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 생겨날 겁니다. 내년 후반에 될 거고요. 지금 뭐 이장호 감독님께서 전체 어떤 운영력 뭐 이런 어떤 자문위원으로 또 끌어가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상당한 지금 속도에 지장이 좀 있는데 뭐 이런 모습이고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제가 문화상태되어서 거의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것들을 2002년에는 길바닥에 그야말로 그것도 지하 공간 안에 이걸 꾸겨 넣어가지고 그 월드컵 덕분에 생겨났던 거고 어쨌든 그게 뭐 낙이 날개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연관이 되지 않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벌써 한 21년을 가지고 저희가 제가 너무 영화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술 영화에서 저는 그런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인디 영화. 물론 넷플릭스 저런 것도 많이 보고요. 아직도 지금 상당히 난감한데 이거 제가 그냥 넘겨가면서 할게요. 서서 이렇게 좀 제 시간 안에 못합니다. 네. 여기 그냥 저는 안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훨씬 낫네요. 2번은 예술입니다. 여기는 마곡이고요. 마곡은 15년 전만 해도 허 벌판에 흙밖에 없었던 농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좀 전에 모고시스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문화 생태계 어떤 커뮤니티를 상상하면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역사가 뭐 서울이 630년 된 도시이긴 하지만은 역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깊이도 있지만은 또 새롭게 이 맨땅 박치기를 타빌라라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특별했던 거는 공공 프로젝트이긴 하지만은 공공 장소이긴 하지만은 민간 모포시스의 건축주였던 코오롱이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2,400억이 들였을 겁니다. 그 R&D 센터가 프리츠거 건물이죠. 근데 한 100억 정도를 빼서 이제 여기에다가 미술관을 이제 로비에다 하고 있었어요. 스페이스 K라고 그거를 이 공원에다가 만들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공원에 하면서 10억 정도로 책정돼 있던 공원 그 비용하고 같이 해서 같이 디자인을 하는 일종의 민간 콤페로 같이 저희가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땅을 그 4개의 일종의 마운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게 너무 판판하니까 서울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 산지에 주로 자라고 지금도 남산을 비비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는 이제 4번째 마운드를 코너에 두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꼭 사실은 현대미술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굉장히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의 공항 주변에 변두리 같은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데 이런 현대미술을 보러 올까 그러고는 그 있었는데 정말 팬데믹 때 한 2년 반 전에 열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물론 RM이나 이런 사람이 잠깐 왔다 가면 뭐
줄을 씁니다.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지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리고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런 엄청난 그 피범벅의 이런 그림 앞에서 이렇게 요가 클래스를 한다든지 옥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영화제 같은 것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적인 삶을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이 풍부하게 해주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가 R&D 센터가 있고 LG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뒤에 R&D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학도고 사실 이런 애매한 컨템퍼러리 미술 별로 관심 없거든요. 괜히 주눅 들고. 그런데 점심때 그냥 커피 들고 올라가서 그냥 뷰가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건축적으로 제가 시도를 했던 거는 11m까지 되는 높이의 메스를 한 번에 콜드 조인트 없이 부은 거, 뭐 그런 좀 더 조형적으로 보이려고 그랬던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3분의 2는 종교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 반입니다. 오른쪽 아그노스틱, 그러니까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는 민간 이거는 뭐 나라 일이 아니죠. 이 종교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현상을 했던 건데 저랑 잘 맞는 그만큼 뭐랄까 되게 포용적인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었고, 가볍게 말씀드리면 원불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토속 종교입니다. 1926년에 만들어진 종교고 일종의 불교의 형식을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은 부처님을 두고 있지는 않고 원상을 가지고는 세상의 원리를 표현을 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공덕주를 기리는 김봉렬 선생님이 설계를 하신 여기 인해원이라고 해가지고 한옥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가 4개의 건물이 함께 어떤 도시 앙상블을 이루는 어떤 골목길과 대로에 면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로서는 사실은 이 주변 어떤 세속이랄까요? 여기서 명상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별되는, 주변하고 구별되는 그런 어떤 공간을 내외부를 만들어서 어떤 축이 강하게 있고 한옥과 함께 이제 대각전이라고 부르는 이 로비고요. 그런 공간에 원상을 저희가 이제 9m짜리 철판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한 구별되는, 주변과 구별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저희가 도시적으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종의 생태계, 도시 생태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의 도시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종교적인 건물들이 도시 안에서의 어떤 형상 조형적인 걸로 눈에 띄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눈에 띄는 건물이 아닙니다. 워낙 건물 속에 파묻혀 있고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 주변에 이제 이게 내부고요. 저희가 다른 없는 챌린지를 줬던 거는 기존 상황이 이쪽 코너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7개 골목들을 다 연결을 시키고 전체를 원처럼 순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사실은 종교 시설로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담장 헐고 죽은 공간들, 건물 사이에 공간들 다 통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편하게 인바이트 할 수 있게,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어린이 암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지어지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작년 11월부터 지금 이게 전 모습이면 이게 막혀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북동쪽인데요. 이렇게 건물, 이 지금 전면에 있는 건물이고 뒤에 옛날 그 법당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옆에 땅을 사서 좀 키우고 서울대 병원 쪽으로 또 연결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대 병원 쪽에 있던 60년대 초에 지어졌던 원 건물이고요. 그 전에는 펜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그 데드엔드로 이렇게 엉덩이를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주중에 가면 사실 종교시설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밤에만 여기 성직자 세분이 주무시는데 그래서 그냥 산책하듯이 들어가서 제일 뭐 꼴부지의 아이디어 그 프롬나드 건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바야흐로 그 창경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왕산이랑, 그래서 뭔가 산보하듯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생태계 얘기를 했으니까 정영선 선생님하고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기존에 있던 6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나무를 자르는 거는 너무 죄악 같다.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 착공식 때입니다. 이 마운드 하나 남겨놓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1년 한 10개월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은 걱정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뭐 그렇게 특별한 나무도 아닌데 그러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아예 좋은 나무를 좀 심자 그랬는데 잘 가꾸고 옆에 이웃들이 또 아래층 이웃에 피나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네요. 생각보다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네 번째는 건축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앞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르꼬르지에가 스튜디오 50년대 모습이고요. 바로 전면의 중앙에는 도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리츠커를 한 3년 전에 타셨나요? 그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100살이 넘으셨죠. 그리고는 바로 뒤에 중앙에 김중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굉장히 참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토양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떤 일종의 이제 역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관절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7명의 다른 프랑스 건축가를 꺾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빌리온 사무실이 이제 좀 처참하게 개악이 됐죠. 개선이 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그 첫 번째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거의 직접 개어가면서 부으시면서 하셨다고 하니까요. 물론 계산은 되어 있었겠지만 그렇기도 하거니와 저희 서울의 모습이 지금 항공사진인데 60년이 좀 넘게 굉장히 다른 광경이 돼버리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구가 200만이었다가 이제 1000만이 됐고요. 1100만까지 갔다가 그리고 주변에 거의 그 병풍같이 이제 거의 한 16층 정도 되는 그런 빌딩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원래 이 관저에서는 처음에는 한강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한 15m 정도 높아가지고 다 우러러보는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는 프랑스 건축가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또 윤태훈 소장이 이끄는 사티 저랑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프랑스에서 한국 프랑스 팀하고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컴페티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게 생겨가지고 그럼 또 반대로 한번 이걸 같이 해보니까 재밌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특별했던 거는 5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조그만 파빌리온을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한 10배 가까이 커지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역이어야 되는 덩치는 10배가 큰데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원래 모형이고요. 근데 그 옆에 세 번째 건물이 또 단단히 한 층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부서져 있는 모습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는 단변적인 관계를 같이 하면서 방파제라는 말입니다. 제티라고 부르는 옥상 정원이 넓게 있는 그런 수평 건물로 만들고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타워라고 부르는 그래서 주변에 타워분들의 이제 일부가 되면서 여기도 굉장히 시큐리티가 강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붕도 이 파라볼릭한 이 지붕을 다 다시 헐고 퍼스텐션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런 계단 같은 것들은 그대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 했는데 오늘 사실은 김종업 선생님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한 분 와 계신데 좀 꾸지람도 들었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되게 흥미롭게도 저희가 좀 구별지어지려고 건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일종의 꼴부질만이 아니고 김중업 선생님의 이 미스 반대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여기에도 10층짜리 타워지만은 처마가 있는 그런 남쪽에 처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양을 들여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때는 영부인과 굉장히 좀 화려한 날이 한 달 전쯤에 있었고요. 지금은 조용히 이제 이런 대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오늘도 그 제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서 의미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주시면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것도 바로 며칠 전이었고요. 대사님 부인들이 또 따라와가지고 그랬고 이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제 대사님하고 같이 갖고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주거에 관한 거는 사실은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앞에 뭐 토마스 헤더릭이나 비아케나 뭐 유르겐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주로 신선로 같은 거 하는 사람입니다. 밥상으로 치면은 중요하죠. 멋있게 한번 해야 되고요.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그런데 밥도 잘 줘야 되고 국도 잘 끓여야 됩니다. 사실 주거나 이런 것들 저는 뭐 로테르담에서 3년을 살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뉴욕에는 10년 넘게 있었는데 보면은 유럽 건축가들한테 들어왔던 거는 굉장히 화려한 현상 설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 동안은 스타 건축가들에서 욕도 많이 먹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하고 우리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제 또래 유럽 건축가들 보면은 유로펜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하우싱 같은 것들 수수한 프로그램들도 너무나도 퀄리티 있게 가고 그거 잘해서 프레스컷 한 사람들이 라카톤 바살입니다. 4년 전에 그만큼 건축 관심이나 담론도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개를 우리나라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백지에서 이렇게 의다다한 멋진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저희는 사실은 한국은 그것만 하기에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희동에 있는 기물펌프장을 지으려다가 이 동네의 어떤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연트럴 파크가 끝나면서 모래내 인디 음악신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가봤는데 그러면서 홍대, 이대, 뭐 연대 다 모일 수 있는 데라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얹혀보는 그런 현상 설계였고요. 저희가 뭐 당선된 이후에 지금 뭐 계속 뭐 땅을 파면서 이래저래 조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하는데 뭐 세금을 뭐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뭐 여러 가지가 절차가 좀 있더라도 뭐 감내하면서 가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땅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게 당일리예요. 이것도 당일리가 시작이 된 게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정선의 진경산수와 한강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리오 같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 평탄화가 되면서 골재가 필요하니까 치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었고 지금 한강을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사실 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역사적으로는 이 밤섬이라는 데가 배 만드는 사람이 살다가 여의도에 윤중제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이 됐었고 그랬다가는 6배, 최근에 보니까 6.4배가 커졌다고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주려고 2012년에는 철새 도래지에 람사 사이트이 돼버리고요. 근데 계속 자라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뭐 마더 네이처가 돌아와서 힐링 파워가 어쩌고 이런 일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지금 호수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이 너무 쉽게 됩니다. 이 유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옛날 자연적이면 다 쓸려갈 텐데 그래서 그냥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일종의 자연과 기계의 합작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새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망대가 이게 그러니까 건원 계시면은 여기 건원 마스터 플랜 그 새롭게 이제 그 지중화된 발전소가 당선되면서 일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명 현상이 되면서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 이게 이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해쯤에 당일리가 이제 지명이 아니었죠. 이거는 2차 공개 현상 설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이 한강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한강은 지금 이중격이고요. 자동차와 아파트들 그것도 정말 획일하게 물론 스카이라인이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30년대 1호기이고요. 50년대 235기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오래된 자동차처럼 고물이 되면 옆에다 또 새로 짓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저희가 리사이클을 하는 5호기, 6호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요때쯤 되면은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거죠. 강하고 이 도시하고 대신에 홍수는 없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다. 돌아가고 있죠.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저도 참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예를 보여주셨지만 뭐 스노헤타의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물가에 막 이런 대단한 거를 할 수 있고 갔는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가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각 이 높이가 자체가 4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단초가 돼가지고 이 4호기와 5호기 지붕이 18m 높이 위에 있는데 이것을 포디움이라고 제가 부르는 하나의 어떤 도시 공간으로서 일종의 뭐 공중 광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에 이제 시민들이 그냥 여기도 돈 안 내고 그냥 액세스할 수 있게 뽕피두하고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죠. 근데 뽕피두는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저희는 중간 그 보일러와 보일러와 터미널 사이를 견학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디움이라는 데는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어떤 이벤트를 이제 연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입니다. 그냥 PC 페이빙이 되어 있는 130m, 70m에서 강에 접속한 면이 200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그런 곳이고요. 작년에 한번 팬데믹이 끝나서 한번 그 불꽃 축제에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강변도로가 이미 차들이 서가지고 그 지점이 일종의 뷰잉 스팟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정말 크라우드 컨트롤 잘해야겠다. 그 걱정부터 났고요. 그리고는 이 포디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은 프롬나드라고 또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런 시설을 또 관람도 하면서 생태 앞에 그 밤섬도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러면서 즐겁게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뭐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게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위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정말로 그 산책을 하면서 매일 뭐 강아지 끌고 강들이 주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5호기는 원래부터 이제 계획에 컴피티션 브리프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요. 4호기는 기계들을 다 덜어내고 보일러 자체가 50m 높이의 공간인데 보일러를 비워낸 공간을 3등분 해가지고 지하 10m 아래에는 이제 트리플 하이 높이의 전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는 또 다른 또한 트리플 하이트인데 일종의 라운지 같은 게 있고 옥상에는 일종의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보일러가 비워지면서 캣웍만 남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헤더윅의 베셀 가봤거든요. 2,600억 들었습니다. 저희 버젯 한 4분의 1 될 겁니다. 그저까지 그렇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은 하이라이즈 사이에 뉴저지 보입니다. 저희는 웅장해집니다. 가보시면 옛날에 서강 파빌리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빌리언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옛날 보일러를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는 수직적인 어떤 공간 구성이 있다면 수평적으로는 극장으로 삼으라는 터미널은 이제 그대로 저희가 따라 했는데 5호기의 터미널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게 했고 그리고는 이제 외부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외부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또 추가로 120m 길이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130m 길이가 되고 실외까지 하면은 250m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교하는 거는 여기 컴페티션 때 비교했던 건데요. 퐁피두 센터라든지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뭐 꼭 규모로 압도하지 건 아니지만은 우리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다른 뭐 그런 그 또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잠수교에서 하는 루이비통 패션쇼를 갔다 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또 이런 엘모사가 이런
서울 도시 공간의 썰렁한 맛을 또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저기 할 텐데 했고요. 이게 지금 6몇 킬로의 경의선 그 연트럴파크고 석탄이 들어오던 길이 지금은 천연가스가 저기 리퀴드 가스가 되면서 홍대 주차장 길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연트럴파크 모습 보시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 구청장님이 이것을 완전히 페데스트리언으로 바꾸려는 뭐 레드스트리트라고 이름 부신 것 같아요. 홍대의 홍자를 따서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 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저희 그런 옛날에 석탄 화석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그런 에너지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사이트인데 어찌됐건 그 강 위에서 저희가 상상하던 어떤 공공행위 새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한참 위에서 한 30m 위에서 또 바라보는 시민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2주 전에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문화부 장관님이 제 뒤에 앉고 저를 어떻게 중간에 앉혀놓고 이렇게 좀 관료적이지 않으려고 좀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신선하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이 노들섬에 관련된 허가권자, 뭐 발주처, 컨설턴트들 그리고 이거는 당일리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을 중에 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공통 분모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로 제가 지금 6가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건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은 물론 여기서 좋은 관에 또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광고입니다. 이런 기회로.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서울마루 공공계획이라고 제가 2년 전에 2차례를 이미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옥상에 젊은 건축가들을 하려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반갑게 지금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죠.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지속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유튜브로 현장 설계 공모 너무 시간도 짧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초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랑 같이 맞춰서 밥상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미리 티저같이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박희찬 소장이 했고요. 이것도 일종의 생태계입니다. 건축 생태계, 젊은 건축가들. 저는 심사는 주로 이런 것만 합니다. by the way. 그렇고 이 작년에 건축 설계회사에서도 잘 해줬고요. 그래서 작년에 첫 해는 지명으로 했습니다. 일종의 젊은 작가상 이런 것처럼 기분 좋게 그랬는데 작년에 한 명만 오픈으로 해볼까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오픈 공모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발표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여기서 또 한 10년 잘하면은 또 서펜타인 대수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정확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